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좀 찾아뵀는데요. 오늘은 권정윤 박사님께서 이 달라진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. 어떤 주제로 좀 얘기해 주실 예정이신가요? 요즘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지는 그런 식당이 있죠. 특별한 컨셉이 있는 식당입니다. 그러면 권 박사님은 가보고 싶었던 그런 식당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그 살라딩 템플이라고 하는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데요. 네네. 건물 앞에 이 호수가, 인공호수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식당에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노저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태국 음식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치 그런 방콕의 수상시장을 경험을 하는 그런 걸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. 요즘에 확실히 이런 현지 컨셉, 그래서 외국의 현지 컨셉을 표방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예시 있나요? 네,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있죠. 마치 외국에 어디 온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식당으로 효뜨라는 곳이 있습니다.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. 범죄도시 2, 네, 그 배경이 베트남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베트남 음식점인 효뜨라는 곳에서 실제로 베트남인 척하고 영화를 촬영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얼마나 하죠. 똑같으면은 현지에 가지 않고 이 식당에서 촬영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정말 플라스틱 의자, 뭐 간판, 진짜 소스통이랑 이런 수저통까지 제가 보니까 거의 그런 것까지 다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. 아시죠? 그 동남아 쪽에 가면 차양막 그 햇빛 가리는 그런 게 되게 맞아요. 무심한 코카콜라 써 있는 그런 맞아요. 차양막 약간 있잖아요. 빛바랜. 네, 딱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맞아요.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, 너 베트남 갔어?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식당을 참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. 이게 예전에는 이런 외국 컨셉 하면은 메뉴에 사실 힘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요즘은 이런 메뉴뿐만 아니고 이제 메뉴에 더해서 이 몰입할 수 있게 인테리어나 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까지 갖추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? 네, 이제는 그 분위기를 구현하는 게 정말 작은 디테일까지 이게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. 또 대표적인 곳이 저도 지나가다 보면서 저기 언제 들어가 보지? 하면서 줄이 너무 길었던 곳이 있는데요. 키보라고 하는 선술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식 스탠딩 바인데요. 서서 이제 뭐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사실 10평 남짓한 굉장히 작은 가게예요. 그런데 그 앞에 뭐 간판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붙어 있는 포스터 뭐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일본 현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 안에 흐르는 배경음악도 J-pop이라고 하죠. 일본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요. 그래서 여기서 또 사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도 그런 공간에 왔으면 그런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일본 느낌이니까 일본에 우리가 가면 야 일본에 안 돼. 일본 맥주 마셔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키보에 가서도 사람들이 아사히 맥주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사히 맥주 판매량이 국내에서 그 작은 가게에서 1등을 하는 네,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아니, 옷도 맞춰서 입고 가시더라고요, 요즘에는. 그러니까요. 이런 네. 베트남 느낌이면은 뭔가 휴양지 컨셉으로 옷을 입고 가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이런 현지 컨셉을 살리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현지 출신 셰프가 만드는 이런 것도 좀 강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요즘 SNS에서 이렇게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음식점 소개를 할 때 예전에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워온 분이 이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진짜 뭐 현지 주방장이 여기 한국에 와서 만드는 이라고 한다든지 출신은 안 되는군요, 이제. 거기서 그냥 뭐 배워왔다 정도로는 이제 차별화가 안 되고요. 터키 분이 직접 내리는 터키 커피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태국 그 음식점 중에서도요. 서보라고 하는 곳은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유명하죠. 셰프님이 네, 여기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데요. 그래서 여기는 간판도 직접 태국에서 주문을 해서 붙이셨고요. 그 안에 있는 그 주방장 셰프님의 그 사진도 태국에서 찍어 오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태국스러운 나머지 그 셰프님을 태국인 아니시냐라고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. 실제 태국인은 아니신가요? 네, 한국 분이라고 합니다. 그러시군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약간 지독한 현지 컨셉에 몰입을 하는 걸까요? 네,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냥 외식을 한다는 것이
남부를 먹으러 간다 정도에 음.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제 마치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이제 여행 가면 우리가 낯선 것을 접하면서 뭔가 느끼는 그 해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기분 전환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먹으러 가면서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. 아무래도 진짜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좀 경험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좀 새로운 이국적인 경험을 찾아다니는 것 같고요. 특히 이런 살라댕 템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이의 공간이라고 하죠.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약간 일상 탈출 이런 걸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약간 문 열고 들어가면 좀 극화되는? 그리고 이렇게 좀 극적으로 경험이 확대되는 그런 공간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이 소비자들이 해외 경험이 많아졌잖아요.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 호기심으로 작용하는 거고요. 해외를 이미 내가 갔다 왔다. 특히 내가 프랑스 남부 어디 지방에서 뭐 좀 있다 와봤다. 이러면은, 프랑스 남부 무슨 식당? 이렇게 하면은 어디 한번 진짜 그런가? 한번 볼까? 이런 식으로 반가움을 느끼기도 하고, 추억도 다시 상기할 수 있고. 맞습니다.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음. 하는 일종의 과시 효과가 있는 거죠. 최근에 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떤 분들에게는 좀 장벽으로 느껴지기도 맞아요. 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요즘 그 메뉴판에 엔화로 표시되어 있다거나 유로화로 표시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그런 예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은 또 경쟁이 너무 또 치열해지다 보니까 특히 외식업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아요.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식당이 좀 말씀하신 대로 많은 편인데 이렇게 좀 새롭게 현지 컨셉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사장님들을 위한 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냥 차별화를 위해서는 나는 뭐 일본 식당이야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. 생생한 구현, 생생한 어떤 분위기를 재현을 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컨셉을 설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. 예를 들면 뭐 여기는 18세기 교토의 어느 한 골목 컨셉이다라거나 아니면 뭐 90년대 그 화려했던 뭐 도쿄의 번화가 컨셉이라거나 아주 구체적인 컨셉을 통해서 뭔가 시간 여행 혹은 어떤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도쿄도 다양한 도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90년대 도쿄. 네.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오늘 좀 다양한 재밌는 사례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저희한테 시사점까지 공유해 주셨는데요. 권정용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